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정치 파발마 아무리 추워도 달립니다. 먼저 첫 번째 파발마입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버러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두 번째 정치 파발마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날 참 계속해서 춥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오늘 새벽에 월드컵 결승전 하는 거 다들 보셨죠? 예? 메시 대단하더라고요. 보다 자다 했습니까? 예.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통계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이 감사에 착수를 했고, 청취자 여러분들 이 논란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드시는지 네 글자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 파발마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1%, 부정평가는 56.8%로 각각 나타났고요. 네.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2.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보도 전문 채널에서 지금 네. 아르헨티나 현지 표정이 나오는데요. 살인적 경제난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진통제가 됐다. 이런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소정 변호사님?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오를 거라고 옛날부터 이야기했고요. 아, 그랬습니까? 옛날에도 제가 이게 지지율 상승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축구로 비유하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넣은 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 민주당이 자살골을 연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의 그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했죠. 가짜뉴스도 이게 그 단호하게 대응했잖아요. 이런 게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됐고요. 잘한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려고 모든 게 그 방탄당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게 자살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소정 변호사가 만면에 웃음 가득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예. 최진봉 교수님 뭐 봉침 쏩니까? 예, 뭐 저는 그 지지율 오른 거는 수치로 나온 거니까요. 물론 그리고 그 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만 보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추세를 봐야 된다고 봐요.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는 맞는 것 같고요. 41.1% 리얼미터 조사인데 이제 추후에 나오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특별히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논란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 특히 오늘 이번 조사에도 보니까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의 상승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보수 진영과 대전, 세종, 충청에서 좀 올랐다는 점, 이런 점을 든다고 하면 논란거리가 없어서 결국은 일정 부분 상승 효과가 있는 게 아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논란거리 이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도어 스태핑을 이제 중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최근 그리고 감사원이 말이죠.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요. 두 개의 조작 정권으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통계 조작, 하나는 이제 여론 조작이에요. 바로 이게 여론 조작이 김경수의 드루킹입니다. 이 여론 조작, 그다음에 통계 조작, 이게 두 개가 민주주의의 가장 적입니다. 지금 이제 그 통계 조작이 소득주도 성장 있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이 마차를 끌지 마차가 어떻게 말을 끕니까?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이 효과를 갖다가 왜곡하기 위해서 이게 통계를 조작했다.
이런 게 감사원의 지금 조사고요. 그 외에도 이게 집값 있죠. 국민은행에서 우리 아파트 시세를 다 하잖아. 체감적으로 이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통계로 보니까 외국에서 10몇 %밖에 안 올랐어. 이런 게 통계 조작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체감으로 아는 거죠. 이걸 감사원이 수사하는 거예요. 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 집값을 우리 앵커님도 집 얻어보면 집값 알잖아요. 혹시 뭐좀 월세 사러 가지고 그 통계 조작, 여론 조작이다 그러는데 뭐 봉침 날립니까? 일단 이거 여론조사 통계 조작인지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감사원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조사 결과가 일단 나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소주성,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뭐 잘못된 정책이라고 서정욱 변호사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소득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소득을 좀 더 늘리게 되면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걸로 쓰게 되고 돈을 그럼 경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더 선순환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제 발전이 올라가게 된다. 물건이 더 필요하면 기업은 더 물건 만들 거고요. 그게 기본적인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그러니까 통계청 조사가 뭐가 있었냐면 그럼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가계 수익이 올랐느냐 하는 부분에 조사를 한 거예요. 2017년 조사에서는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 조사에서는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게 하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가 제대로 됐나라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봤더니 8,00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무작위로 추출을 한 거예요. 표본을.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 보면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다 보면 연령이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안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에 더 많이 표집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좀 수정하자. 그러니까 수정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보정을 하자는 거예요. 여론조사 그렇게 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뭐 이러면 리얼미터 같은 2,000명 하게 되면 그중에 연령대, 세대별 그다음에 지역별 이게 분배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뭐 보수, 진보. 물론 안 그러면 정확히 맞지 않으면 보정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퍼센테이지를 줘서 중립적인 성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얘기를 청와대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거예요. 통계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분석해 보면 돼요. 이게 정말 통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조작을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얘기 들어보고 그 당시에 상황 보고 나서 판단을 보면 되는 네. 문제이다. 알겠습니다. 자, 한 청취자께서 지지율에 응답한 응답률 확인해 보셨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지지율 조사 결과 응답률이 3.3%고요. 이 정도면 낮은 편인가요? 낮은 편이에요. 네? 3.3%면 보통 알겠습니다. 1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도 좀 보자고요. 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여당은 이제 당연히 그건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때 그 아마 이제 그만둔 분이 황수경 통계청장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그랬잖아. 내가 좀 고분고분한 편은 아니다. 이 말은 이제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가 아니고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강제로 이게 잘린 거죠. 이런 게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이 뭐 이게 소신대로 일한 데서 잘라내버리는 이런 게 바로 저는 직권남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임자가 후임 강신욱 통계청장이죠. 예. 이분이 뭐라 했냐 이런 말을 했네요. 이분이 그 좋은 통계로 정책에 보답하겠다. 좋은 통계로. 아니 통계가 좋은 통계가 있고 나쁜 통계가 있습니까? 통계는 정확한 통계와 조작된 잘못된 통계가 있지. 그게 좋은 통계 나쁜 통계가 어디냐 말이에요. 이런 게 권력에 빌붙어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 이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은 분배 전문가지 통계 전문가도 아니에요. 따로 진짜 통계 전문가를 찍어내고 오히려 이게 정부 입맛에 맞는 좋은 통계를 만드는 이런 자를 이게 임명하고 이게 바로 국기문란이다. 이래 보고 있는 여당은. 지금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직하게 일하다 잘린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서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봉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경질된 문제가 이 통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경질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내용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통계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게 정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본 추출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세대별 또는 뭐 지역별 분배 없이 그냥 한 곳에서 많은 사람을 모집을 해 표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분석하면 그게 어떻게 전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표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 당시에 청와대가 필요해서 이 부분을 보정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건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무작정 지금 통계를 고치라고 그랬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권에서는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윤건영 의원이 그 원희룡 장관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감사원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뭐 지지를 밝히겠다. 그러면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내니까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현직 장관이 정치 보복의 돌격대를 자처하듯 한다. 최소한의 구체적 팩트도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 보복이다 이거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은폐, 삭제, 조작 이런 거친 단어만 존재할 뿐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현직 장관이 카드라식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앞장서서 되겠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가 동해 귀순한 북한 어민 북송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면서 수사로 이어지고 이제 그랬는데 자. 윗선 조사가 이 통계와 관련해서도 불가피하던 전망이 나오던데 어디까지 향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또. 그 감사원이 하고 있죠. 감사원이 이제 그 원훈이 바른 감사 바른 나라입니다. 감사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아주 감사원이 잘하고 있고요.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이제 당연히 그때 조작은 이제 저는 홍장표 경제수석, 홍장표 있잖아요. 네. 이 사람 이거 그만두고 또 K다이 원장하다가 버티다가 이제 사표 냈지만 홍장표 경제수석까지 갈 것 같다.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네. 직속 그 위에 이제 그 황덕순 일자리 수석 황덕순 여기까지 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까지 예. 간다 보면 루이라 문재인 대통령 말하니까 이게 목이 잠기는데 허스키라 물좀 드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 홍장표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다 지휘할 수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지시 없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뭐 수사해야죠. 청와대 당시 뭐 수석들이나 뭐 다 남아나지는 않겠습니다. 다 조사를 받으려면. 예? 자, 물 좀 드세요. 됐어요. 네, 괜찮아요. 좀 드세요. 예. 그리고 저 감사원이 바로 서야 뭐 나라가 바른 바로 감사 선다. 바른 나라. 이게 원론입니다. 원론. 정치 파발마 컨셉이 그거거든요.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예. 자, 밖에서 한 청취자께서 평론하다가 득음하시겠어요. 자, 가까운 얘기하다 잠깐 좀 웃어봤고요.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봐요? 지금 뭐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다 앞으로 손볼 것 같다고 저 서정욱 변호사는 전망을 하는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적 감사라고 하는 비판이 많아요. 지금 하는 감사 보세요. 전부 전 정부에 대한 모든 거 다 들춰내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 공정한 감사입니까? 현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감사를 못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나중에 하나 하고 있는 거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의 감사가 올바른 감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그렇고요. 조사 결과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현재는 뭐 단정적으로 서정욱 변호사는 자꾸 이거를 무슨 뭐 조작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데 뭔 조작이 있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계 전문가들이 보고 이게 정말 조작이 들어간 것인지 통계 과정에서 아니면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말도 안 되는 그렇다고 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계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통계적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저 최진봉 교수가 조작 없었다고 이제 봉침을 확 날렸는데요. 예. 어떻게 뭐 방어를 하실 거예요? 조작 없었다 이러는데. 통계 조작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까 앵커님 물어봤잖아요. 체감적으로 집값이 통계적으로 14점 얼마 올랐다고 이게 발표했잖아요.
집을 우리 국민이 다 구해보고 사보고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얼마 올랐는지 알잖아요. 사실과 아니, 다른 아니, 통계를 냈다 이런 입장이시고. 아니 지금 아니 서정욱 부동산 변호사- 가격만 보면 알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통계를 체감으로 합니까? 자기 집값 오른 거하고 모든 국민 전국의 집값이 동일하게 오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통계는 숫자로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그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고요. 이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글자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장난 그만, 조작 시대, 내로남불, 무한 보복, 감사원도, 너나 털어. 다양한 네 글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말이죠.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칙을 개정하기로 오전에 이제 의결을 했더라고요. 이거는요. 뭐 유승민 전 의원에게 무서워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아니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요. 예. 유승민하고 이제 김은혜가 붙었죠. 예. 그때 그 민심이 5대 5였어요. 그랬죠. 당시 뭐 예. 그래도 이게 김은혜가 이겼습니다. 민심 70%, 민심 90% 주도. 5대 5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가 이겼었다. 그러니까 유승민 끊는 거는 30 아니라 뭐 50 어떻게 또왜 해도 100%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 자 보십시오. 영국의 노동당,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일본 자민당 어느 당이 여론조사로 당대표 뽑습니까? 여론조사로 당대표 뽑는 당이 어디 있어요? 저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여론을 좀 가미할지 몰라도 아니 당원의 대표가 당대표니까 당원이 80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여론 되니까 이거는 당원이 원칙의 이제 문제다.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 여론은 안 들어도 된다. 아 그럼요. 당원이 20만에서 80만 늘어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제도가 여론 듣는 제도가 2004년인가 그때부터 한 거 아니에요? 18년 동안 해온 건데. 당원이 예. 1, 2년 사이에 20만에서 80만으로 4배가 늘었다니까요. 네. 80만이면 거의 아, 평균보다. 당원 숫자가 20만 그대로였으면 일반 여론도 들을만 한 거지만 그렇죠. 당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곧 이게 늘었으니까. 100만이고 이준석 대표든 유승민도 다 당원 모집했잖아요. 자, 이미 최진봉 표본이 됐단 말이에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늘어나니까 그걸 핑계로 대는데 저는 18년 동안 해온 걸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유승민, 김은혜 두 분이 5대 5로 했는데 해서 이겼으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왜 바꾸는 거죠? 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원칙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땐 누가 봐도 당원 100%로 하려고 하는 것은 비주류 즉 비윤계가 혹시나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제동 장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비윤계라고 하면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당내 기반은 왜냐하면 당에서 당원들이 100% 하면 당 조직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친윤계가 대표로 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을 까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오늘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최진봉 교수님. 당원 포비아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 대표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원 포비아에 해당된다는 그러니까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여기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말이 마치 그냥 제가 그냥 분석을 해보면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듯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당원 포비아의 한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맞아요.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그건 당원 아니라고 봐요. 포비아가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겁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요. 예. 근데 문제는 전부 이게 비판하는 분들이 뭐 축구 시합 도중에 골대를 옮기면 어떡하느냐 이런 비판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축구 시작 안 했습니다. 뭐 전반전도 아니고 끝나고도 아니에요. 아직 엔트리 선수가 안 넣었다니까? 선수도 11명이 놀지 12명이 놀지 출전 선수도 없는데 무슨 축구 시합이 뭐 시작됐습니까? 기사에 다 나오는데요, 뭐. 아니 제 말은 이게 축구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제 룰 세팅하는 단계고요. 네. 아직 선수 명단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골대 위치 옮겨도 되는 때가 지금 이게 그 축구 시합 전이니까. 이게 얼마나 3월 룰을 말에 제가 하기로 한 거죠? 3월 말에. 아니요. 2월 말에서 3월 초. 2말 3초에 하기로 예, 왜 했으니까. 임기가 3월 10며칠까지니까. 한 2달 남았네요. 그러면 예. 빠르면 2달 정도 남았는데. 자, 최진봉 교수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뼈 있는 말을 날리더라고요. 예. 윤상현을 뭐라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해 솔직히 말이 너무 많다. 공정한 경선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이니까 중립을 지키고 어느 한편에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룰 바꾸는 것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먼저 말을 꺼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마치 그 당원 포비아란 말을 하는 것도 결국은 룰 100%를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심판으로서 공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만약에 비윤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친윤계 대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보여지고 이 사람이 총대를 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비윤계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인데 그렇죠. 이 비윤계 쪽의 입장은 뭐예요? 이 얘기 나온 거 있습니까? 비윤계에서 입장은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이 부분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예를 들면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당원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첫 번째 비판을 했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지금 당무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을 해서 윤심이 작동하게 만드느냐. 손 떼라.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 전당대 규칙을 변경하는 게 멀리 보면은 국민의힘한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저는 이제 덕이 된다 봐요. 원칙대로 가면. 그러면 이게 관심 있고 국민의당을 사랑하면 가입하면 되잖아요. 당원으로 가입해가 회비도 내야 돼요. 돈도 내고 그래야 이게 당이 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정당 발전에 도움이 된다. 만약에 당비를 오랫동안 냈는데 안 낸 사람이 더 주인 노릇하면 네. 누가 이게 당비 내고 당원하겠습니까? 국민의 당이 아니고 국민의 힘이죠. 예. 국민의 힘. 그 당비는 어느 정도예요? 알아요, 혹시? 저는 당원이 아니라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그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니 네 글자로 받고 있는데요. 갑자기요? 싸우자고? 의혹이 불거졌다가 아니고 의혹을 만드는 거죠. 네 글자가 아니라 길게 보내셨네요. 반면에 또 진실 밝혀! 독인 객인 통계는 조작을 할 수가 없다. 분석하기 나름이다. 개콘해라. 차라리 개그를 하라.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두 분도 네 글자로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범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보복 감사.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항상 창의력이 2%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무신분립. 아이고 무서워라.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무너진다. 무신분립. 무신 정권이 들어선다 그런 건 아닌 거죠?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예. 무신분립. 알겠습니다. 예,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이에요. 이 노래 좀 듣고 가세요. 네. 예, 아주 명곡이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일구의 인생 모이니. 근데 이 노래 왜 트는지 아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네? 이 노래를 왜 트는지 알아요? 모르겠네요. 오늘이 19일 19대 2. 19대 2니까. 좀 메모해 놓고 다니세요.